네.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물병을 이용해서 이제 뒤로 걸으면서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봤냐면, 그냥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뒤로 천천히 이제 왼발에 힘을 조금 더 주고, 뭐 앞꿈치, 뒤꿈치는 뭐 크게 신경은 안 썼으면 그냥 쓰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하고 약간 위로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위로도 이렇게 우리가 팔 돌리기 하잖아요. 팔 돌리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또 약간 밑으로도 이렇게 이 팔꿈치 동작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전에부터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저도 확신이 안 들어서 제가 요즘 팔굽혀펴기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안 하냐면 또 제가 라운드 숄더라고 했죠. 라운드 숄더 어깨가 제가 앞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고 가슴이 좀 몰려 있고 물론 등 근육은 이제 뭐 평범한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 팔굽혀펴기를 뭐 자꾸 친구들하고 같이 재미삼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운동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막 남자들이 막 팔굽혀펴기를 많이 하고 막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평생에 등 운동보다는 팔굽혀펴기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 근육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등 근육은 너무 신경 안 쓰고 팔굽혀펴기만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면서 내가 생각보다 등이 약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또 팔을 이렇게 우리가 팔을 뒤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오른팔을 더 많이 돌리기도 하고 또 저희 아내는 왼팔을 더 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꾸 등 쪽으로 이제 피가 가니까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물론 가슴으로 운동을 해도 그러니까 강제로 피가 앞으로 오니까 뭔가 또 좋은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팔굽혀펴기는 조금 최소화한다 이런 생각으로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좀 하고 있고 이거는 팔굽혀펴기를 평생 안 했던 사람들은 좀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무조건 팔굽혀펴기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유난히 그랬던 경향이 좀 있어서 최근에 조금 자제를 하고 있고 나중에 다시 하게 또 열심히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이 어깨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등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여튼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했었어요. 근데 뭐 그간에 팔굽혀펴기도 계속 꾸준하게 하다가 팔굽혀펴기 잘 안 하게 된 지가 지금 한 몇 주,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당분간은 등 운동 쪽으로 조금 공략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등 근육 운동을 하고 팔 돌리기를 하면 시원하고 또 겨드랑이를 팔꿈치로 겨드랑이를 치면 시원하다. 시원하다가 좋다라는 거죠. 뭔가 순방향적인 흐름이 생긴다. 배가 들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던 점은 뒤로 걸으면 항상 시원하다. 그러니까 뭐 계속 뒤로 걸어라 이게 아니고 뒤로 일정한 걸음을 좀 걸으면 한 10m 정도 이렇게 걸으면 뒤로 걸어서 기분 나빴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계속 막 20m, 30m 걸으면서 서서히 컨디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뒤로 한 10m, 앞으로 10m, 뭐 7m도 좋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물론 뭐 뒤로 한 20m 가도 여전히 좋긴 합니다. 근데 뒤로 계속 뭐 한 50m 걸어버리면 컨디션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그거 여러 번 경험해요. 그 일반인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좋으니까 하겠다 하고 의지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저는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아닌 거다 이거 뭔가 이상해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뒤로 가려면 컨디션이 좋다라고 항상 느꼈고 지금 팔 동작을 뒤로 이렇게 돌려주면 좋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죠. 우리가 평생을 전진보행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고 앞쪽으로만 걸어 다닌다. 그러면 피가 앞쪽으로 더 많이 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제가 플랭크 동작 있잖아요. 누워서 하는 플랭크 있잖아요. 이렇게 엉덩이 들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뒤통수 대고, 또 팔꿈치 대고, 발끝으로 이렇게 플랭크, 전방 플랭크, 후방 플랭크 이렇게 하는데, 후방 플랭크를 하면 항상 시원하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전방 플랭크를 좀 많이 한다는, 그냥, 후방 플랭크는 10번, 20번을 해도 항상 시원해요. 근데 전방 플랭크를 하면 한 7번쯤 지나가면 제가 이게 오른쪽 아랫배에 서해부 탈장이 좀 있어요. 서해부 탈장. 옛날 수술 자국에 탈장이 창자가 약간 튀어나와서 복막을 약간 뚫고 나와 있는데, 물론 피부 외피로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피부 안쪽에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한 7번 하면 그 서해부 탈장 쪽이 막 자극이 오면서 기분이 싹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운동이니까 좀 참고 해야지 해서 그냥 뭐 10번씩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그 어느 순간인가 이게 전방 플랭크 횟수도 약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번, 그러니까 2번씩, 뭐 2번씩, 그러니까 물장구치기 전방 플랭크 할 때 하고 물장구치기 엎드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여야 되나? 후방 플랭크는 우리가 이게 뒤통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또 이렇게 발 뻗고 뒤꿈치 대고 이렇게 드는 거, 이게 후방 플랭크고, 후방 플랭크는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전방 플랭크는 팔꿈치 대고 이렇게 하다가 물장구 치는 거잖아요. 한 15번, 20번 치다가 또 발끝으로, 발톱으로 이렇게, 발등으로 이렇게 해서 또 20번. 이걸 전에는 막 10번씩 억지로 참으면서 했는데, 요즘은 그냥 발가락 운동 차원에서 그냥 잠깐 해준다. 한 2번, 3번 하다가 멈춰버려요. 그 다음에 물장구를 치고, 또 발등도 2번, 3번 하다가 멈춰버려요. 최근에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저도 정확한 내용,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플랭크 자세, 전방 플랭크, 특히 전방 플랭크가 몸에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그게 의심이 이렇게 갔는데, 솔직히 내용은 보지는 않았어요. 왜 나쁘다고 하는 건지. 근데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전방 플랭크는 항상 좋은 거라고, 뭐 스포츠 학계에서나 뭐 의사들이나 하여튼 항상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뭐 세상 지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가 좋다 그랬다가 또 원래 되면 그건 나쁘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또 커피만 해도요, 커피가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게 수십 번 반복이 됐대요. 커피가 뭐 하루에 한 석 잔까지는 좋다 그랬다가, 한 잔만 마셔도 나쁘다 그랬다가, 뭐 아메리카노는 좋다 그랬다가 또 아메리카노 또 분석을 해보니까 또 일찍 죽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 세상 지식은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데이터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뭐 어떤 연세 많으시면 자기가 플랭크를 하면서 건강이 회복됐다 뭐 그러기도 하고, 막 하여튼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흘러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더라는 겁니다. 하여튼 저도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골고루 이렇게 해보다가 이제 약간씩 변동을 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등 운동을 하고 뒤로 걷기를 하니까 좋더라. 그리고 또 후방 플랭크, 뒤쪽 플랭크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물병을 잡고 운동하다가 내가 바깥에 나가서 그냥 뒤로 걷기 할 때 그냥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뒤로 걷는 것보다는 팔꿈치를 뒤로 이렇게 던지면서 뛰는 게 좋다. 그거 분명히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느껴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뭐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돼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이래 뒤로 걸어도 기분은 좋은데 뭔가 팔꿈치를 뒤로 던지면서 뒤로 던진다라는 거는 팔꿈치를 뒤로 던진다는 건 등 쪽으로 피가 더 흘러가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로 걷는다라는 거는 다리에서 뒤쪽 대퇴부 그러니까 엉덩이 쪽 종아리부터 엉덩이까지 피가 잘 올라오는 상황이 됐는데 뒤로 걸으면 그죠? 발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잘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 엉덩이까지 올라오는 피가 등 쪽으로 못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피가 허리에 계속 쌓여 들어가겠죠. 허리에.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뒤로 또박또박 자꾸 걸으면 허리가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가 이쪽으로 계속 몰려 들어오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봤는지 저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저는 이상하게 허리는 아유 이런 건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건강 자랑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제가 그냥 허리는 별로 아팠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진짜 뭐 아팠던 적이 한두 번,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심하게 아팠던 건 아니고. 근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한번 아파본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런 정도로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뒤로만 자꾸 걸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뒤로 걸으면서 등짝까지 뒤통수까지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보니까, 아까 처음에, 지난 동영상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뒤로 걸으면서 왼발에 힘을 조금 더 주면서, 예? 이렇게 걷다가, 보세요. 이렇게 걷다가, 날개 치듯이 이렇게 하다가, 뒤로 건다고 생각하세요. 뒤로 건다 생각. 한 번씩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들어주고, 또 뒤로도 들어주고, 뒤쪽으로, 예, 뒤쪽으로. 또 앞쪽도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줬습니다. 위로도 이렇게 흔들어 주고. 그 처음에는 그냥 허리 굽혔어요. 허리 굽혀서 뒤로 걸으면 발에서 엉덩이까지 피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새 날개 치듯이 이렇게 하면 엉덩이에서 등짝으로 피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거 머리도 한번 흔들어주고 바람도 불어주면 뒤쪽으로 피가 전체적으로 쭉 순환이 되면서 트림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트림이 나온다는 건 혈액순환이, 내 몸 전체 혈액순환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뭔가 순방향 원리가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있고. 그래, 이것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간에 이제 왼팔 운동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제가 아까 뒤로 걸을 때 왼쪽 다리에 힘을 좀 더 주고 걸으라고 그랬죠. 그죠? 간간히, 앞꿈치나 뒤꿈치 좀 구분해서 걷고 싶다. 다리 조작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면 가스가 너무 위장적으로 너무 많이 치솟아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스가 배출이 안 돼버리면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다리 조작은 너무 심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오른발은 앞꿈치, 엄지발가락 쪽에 약간 힘주고 왼발은 뒤꿈치 안쪽에다가 약간 힘을 가끔씩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만약에 다리에 신경을 쓴다라면. 그래서 중간중간에 왼팔 운동을 뭐 벽에 가서 좀 이렇게 밀기도 하고 좀 당기기도. 그 왼팔 운동 제가 계속 신경 쓰라고 하죠. 근데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할 수만 있다라면 한 5분이나 10분씩 가서 그냥 뭐 벽을 민다든가 당긴다든가 이게 스트레칭 바를 밑으로 당긴다든가 이런 그냥 한 5개씩 그냥 힘 안 들이고 그냥 천천히 5개 이렇게 5개 해놓으면 피가 천천히 왼쪽으로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또 한 5분 지나면 이거 피가 또 힘 줬던 그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피가 또 이동을 안 해요. 그럼 또 한 5분 지나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지팡이를 그냥 한 1, 2분 이렇게 짚었다가 한 1, 2분 지나면 지팡이 내려놔 버려요. 그럼 또 피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뭐 지팡이도 없고 이러면 팔이라도 왼팔이라도 좀 해주던가 아니면 옆에 물병이 있으면 물병 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든다든가 우리 또 이렇게 하는 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몇 번 해준다. 그러면 왼팔 쪽을 자꾸 근육도 강화해주면서
이 가스 빼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동작을 해보는 건데, 이거 아까 제가 동영상 찍기 전에 저희 아내한테 아침에 한번 알려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 하니까 트림이 되게 잘 나오고 또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뭐 계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트림이 잘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있고, 자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막 뒤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처음에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운동을 잠깐 하시다가, 자, 뒤로 걸으면서 바람을 불어야죠. 바람을 불고, 자, 얼굴은 또 전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머리도 이래 중간에 한번 흔들어주고, 자, 이래 트림이 올라옵니다. 그죠? 자, 뒤로 걸으면서 또 팔을 또 위로 이렇게 들어보고, 위로도 이렇게 들어보고, 또 뒤로, 아래로 또 이렇게 들어보고, 옆으로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그래야 이게 발에서부터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허리, 등짝, 머리까지 이렇게 피가 후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진보행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면,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뭐 헬스장에 가서 등 근육을 강화하지 않으신 분들은 등짝 근육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렇게 전신고를 보면 등짝 근육이 있기는 있는데 뭔가 좀 더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래쪽으로도 해보고 위쪽으로도 해보고 옆쪽으로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1.25L입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500ml 작은 물병 있죠. 그게 뭐 큰 거를 하면 좀 속도가 좀 강하게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뭐 시동은 요걸로 좀 하다, 시동은 첫 출발은 요 뭐 한 1L나 1.25L 했다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500ml 작은 물병으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자, 왼팔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죠? 왼팔 운동 해야 되고, 왼쪽 다리에 힘 줘야 되고, 다리 조작이란 거는 앞발 뒷발과 안짱 다리, 그러니까 다리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걸 안쪽으로 좀 모아주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 오픈 동영상, 그러니까 비회원 동영상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여기 오른발이고, 오른발은 엄지발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왼발은 뒤꿈치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순방향이 형성이 되면서 트림이 올라옵니다. 제가 이 경험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잘 흘러가면 트림이 나온다는 거는 폐가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횡격막이 잘 들린다는 겁니다. 이 트림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저도요, 트림을 할 수는 있는데 쉽게 되는 날이 있고 약간 어렵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된다라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천천히 앞으로 걸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계속하면 안 돼요. 계속하면 윗배 쪽으로 가스가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거 모르겠다 그러면 양발을 다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해주는 거 좋아요. 안쪽을 해주다 보면 오른발 뒤꿈치와 왼발 뒤꿈치가 느낌이 달라요. 뭔가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쪽이 약한 쪽이야.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쪽이, 오른발에 이러면 제가 좀 자연스럽게 그냥 왼발은 뒤꿈치를 이렇게 해보면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뭔가 피가 잘 안 흘러오고 간다. 그러니까 일부러 왼발을 이렇게 더 많이 해주는 거죠.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는 것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예. 오른발은 좀 꺾이는 게 동작이 자연스러운데, 왼발은 뻗어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왼쪽 다리에 피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갈비뼈에 자극을 주면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병을 이용할 때도 이래 보세요. 그냥 약간 무게가 있는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갈비뼈를 툭툭 치면 훨씬 더 세요, 사실은.
그냥 이건 응용 차원이고, 그래서 이게 뜯으니까 바로 트림이 올라오는데, 이 트림이 올라오는데, 힘이 더 세죠. 갈비뼈를 지금 팔에 약간 편듯 안 편듯 해서 이렇게 두드려 주니까. 그렇다고 계속 이 동작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도 해주고, 또 순방향 운동도 이렇게 해주고, 왼손에 전화기 잡고, 어? 왼손에 전화기 잡고, 이게 쇼츠 동영상 봤죠? 왼손에 전화기 잡고, 이렇게 하라. 아니면 스트레칭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라. 순방향 운동 좀 해주고. 다른 동작도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요거 하면 트림 잘 나오니까 나는 맨날 요거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방향 운동과 전신 운동을 항상 병행해야 돼요. 5대5로 병행해야 됩니다. 비대칭 운동과 대칭 운동을 5대5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뭔가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갈비뼈에 뭔가 자극을 주니까 좋더라라는 느낌을. 그래서 그냥, 제가 누워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누워서 이제 수건을 깔고 누웠는데, 뭐 여기 명치에다가 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거 뭐 올려라 안 올려라 의무는 아닙니다. 그냥 올리고 싶으면 적응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적응 시간을 주셔야지, 이 사람이 올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적응 시간을 주는데 올려서 좋으면 올렸다가 너무 힘들면 내려야 된다고 했죠. 올리고 누워서, 뭐 오른쪽 엉덩이에 수건 깔고, 등짝에다가 수건 깔고, 왼손에 1kg 차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누웠고, 또 이렇게 베개로 오른쪽 머리 쪽으로 살짝 기대 놓고도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피가 잘 안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오른쪽 머리를 살짝 기대고 있기도. 그러니까 갈비뼈에 자극을 주면 좋다 이런 느낌을 지금 요즘 최근에 계속 갖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손을 이렇게 해서 주먹을 쥘 듯 말 듯 해서 누운 채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누운 채로 이렇게 갖다 대어봤습니다. 갖다 대어보니까 시원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누운 채로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아주 살짝 됐죠. 세게 되면 뭐 5분도 안 돼서 손이 아플 거 아니야. 손가락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막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짝 세게 됐다가 이러다가 금방 아파지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대보기도 하고, 이렇게 편한 쪽으로 자꾸 자세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손바닥보다는 손등 쪽으로 힘이 오는 게 순방향적이라고 해요. 순방향이라는 거 좀 이해하세요? 순방향은 피가 안 흘러가다가 잘 흘러가게 해주는 방향을 순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도 되고, 살짝 이렇게 걸쳐만 둔 거예요. 걸쳐만 두니까 이게 횡격막에 자극이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편안한 구석은 있어요. 근데 신경이 써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잠을 설쳤다고 해요. 신경이 써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계속 그 감각을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잠이 잘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또 잤어요. 또 잤어. 그러니까 잤으니까 이렇게 사는죠. 잤다가 깼다가 한 10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내가 옆으로 누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옆으로 누우면, 베개를 베고 옆으로 눕게 되면. 여러분, 옆으로 눕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옆으로 베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왼쪽으로 좀 눕게 되는데, 물론 최근에는 오른쪽으로도 가끔씩 눕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도 막 불편할 때는 오른쪽으로 누우면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근데 오른쪽으로 누울 때는 아주 오래는 눕지는 않아요. 한 5분 정도 누웠다가 다시 똑바로 눕든가 아니면 왼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든가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은 오래 누워 있으면 피가 너무 많이 가서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잠깐은 좋은 때가 있습니다. 잠깐은 좋은 때가 있습니다. 5분, 10분 정도까지는 괜찮은 수가 있는데, 근데 자다가 뭐 10분이 1시간이 되어버리고 2시간이 되어버리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신경은 써야 되죠. 일단은 왼쪽으로 눕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오른쪽 머리로 피가 잘 안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베개를 이렇게 그냥 왼쪽에 베개를 베고 이렇게 누우면 이게 압박되는 면이 왼쪽 머리예요. 왼쪽 머리니까 왼쪽으로 피가 더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누우면 여기다 250g 정도나, 저는 250이 괜찮더라고요. 500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옆으로 누워서 250g을 요 귀 약간 위, 그냥 뭐 귀에 약간 걸치듯이 이마 쪽으로요. 이렇게 옆으로 측면을 이렇게 올려놓고 자면 오른쪽으로 피가 올라와서 덜하다. 근데 너무 이거 신경 안 쓰고 왼쪽으로만 자꾸 누우면요, 이게 오른쪽 얼굴로 자꾸 피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이거 꼭 지키려고 이거 하고 있고, 혹시나 저희 아내가 먼저 잘 때 만약에 잊어버리고 안 하면 저도 일부러 썰을 걸쳐주고 그래요. 이렇게 눕고, 베개를 왼쪽으로 베고 눕잖아요. 누웠을 때, 전에는 그냥 왼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잤는데, 뭐, 이거, 전에 한번 왼쪽에 겨드랑이 쪽에 수건을 대고 누우면 좀 더 또 시원한 구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도 또 그렇게 막 적응이 돼버린 건지, 이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좋다가 며칠 지나면 적응이 돼갖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저도 그 처음에는 한 3일 정도를 쓰다가, 어느 날부터는 또 귀찮아, 이 또 뒤척거리다 보면 이게 백이거든요. 백이어서 막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힘들어서 또 빼버리고 자거든요. 요즘 또 잘 안 해요. 막 해서 좋은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베개를 이렇게 베고 왼쪽으로 눕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젯밤에 1kg도 해봤고 1.5kg도 해봤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 갈비뼈가 땅에 이게 상체 체중을 받치면서 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왼쪽 가슴은 충분히 자극이 돼요. 근데 오른쪽 겨드랑이 쪽은 팔만 이렇게 올라가 있던가 아니면 팔을 우리가 떨어뜨리고 자기 때문에 자극이 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겨드랑이 쪽에, 그 갈비뼈 쪽에 이렇게 처음에 1kg도 해봤는데 1kg 좋더라고요. 좋은데 뭔가 조금 약한 느낌이 들어서 1.5kg를 하니까 그냥 좀 시원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본인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1kg가 더 좋은 사람이니까 1.5kg가 더 좋은 사람이신데, 자 보세요. 옆으로 누워서 그냥 한번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베개라고 생각하세요. 베개를 생각하면 새우잠 자듯이, 자 이렇게 눕고, 자 250g은 자 머리에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머리에 이렇게 올리고 편안한 자세로, 그러니까 오른쪽 겨드랑이 조금 밑에, 너무 겨드랑이 꽉 끼지 말고 살짝 중간 어중간한 쯤에 이렇게 올리고 이래 있으면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해. 이게 횡격막에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른쪽 폐가 더 처져 있다고 했잖아요. 더 처져 있으니까 이게 중간쯤에 자극을 주면, 처져 있던 게 가운데쯤에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약간 들릴 거 아니에요. 들리니까 뭔가, 전에는 우리가 한동안 이런 거는 동영상에 찍은지 모르겠는데, 옆구리에다가 뭐 옆으로 누울 때 모래주머니 올리면 또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겨드랑이 쪽에 올리니까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횡격막이 들리는데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응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응용을 해 보시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당장 트림이 잘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뭔가 중량이 안 맞다든가, 왼손 왼발 중량이 안 맞다든가, 혹은 앞발 뒷발 테스트를 잘못해서 잘못 알고 있다. 제가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테스트를 잘못해서 잘못 알고 있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직은 몸이 너무 망가져서 아직은 이게 뭔가 폐가 잘 안 들려서 트림이 잘 안 나오는, 시기적으로 아직 조금 멀었다. 이게 한 이틀, 3일 계속 해야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심하신 분들은 한 일주일이 지나야 나올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맹목적으로 막 미친 듯이 막 일주일, 2주일 막 나도 남이 나오니까 나도 나올 때까지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뭔가 아니다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고.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뭔가 순방향적으로 움직이면 혈액이 순환이 잘 되면서 폐가 자꾸 들리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수건이나 모래주머니나 자세나 겨드랑이 치기나 물병을 뒤로 하면서 뒤로 걷기나 이런 것들로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다 보면 결국은 혈액순환이 일어나면서 대사증후군이라죠. 대사증후군 문제가 점점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거 왜 제가 동영상 제목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사증후군이 뭔데 아직도 개념을 못 잡고 있는, 대사증후군은 대사가 안 된다. 대사가 안 된다는 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피가 안 흘러가니까 전체적인 대사 기능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가 잘 안 되면 피도 이상해져요. 혈액도 포화 지방산이 너무 많아진다. 활성산소가 부족하다. 하여튼 이런 그 검사 수치로 나오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피가 혼탁해지면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근데 결과물들을 아무리 본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못 세우면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운동 열심히 한다고 대사 조금은 좋아져요. 조금은 좋아지는데 아마 금방 또 제자리에 돌아올 겁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좋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 걷기만 해도 좋다고 그러고, 헬스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근데요, 이분이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요, 그 운동을 더 이상 안 해요. 몸이 더 나빠져버려요. 일정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갑자기 정체 구간에 들어가서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거는, 왠가 비대칭 문제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똑같이 운동하니까 센 쪽이 더 세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럼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되세요? 오른쪽에 피가 더 많고 왼쪽에 피가 부족한데 헬스장에 가서 동일한 힘으로 계속 운동하면, 운동할 때는 기분이 좋아져요.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오른팔에 피가 더 많이 가요, 자꾸. 그게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비대칭이 훨씬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이상하다.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능적으로 그걸 안 하게 되죠. 더 하다가는 더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라는 거는, 제가 보면 그건 정설이 아니에요. 무조건 운동하면 좋아진다. 그 보장을 못 해요. 그럼 운동선수들은 한 200년 살아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먼저 죽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왜? 몸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근데 혈액순환 잘 될 거 아니에요. 몸을 많이 사용했든 말았든. 근데 운동선수들이 더 빨리 죽는, 일반인들보다 더 빨리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펠레, 마라도나, 유명한 선수들, 100살 못 넘기는 경우 태반이에요. 100살에 90도 못 넘기는 태반이고, 90이 적은 수는 아니지만은, 우리 예상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하여튼, 겨드랑이, 갈비뼈에 모래주머니에 올려놓으면 한번 테스트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 줄 때 벽에다가 이마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잖아요. 약간 왼쪽도 한번 눌러줘야 돼요. 왼쪽도 가운데 누르면서 아을 내가 자주 하라고 했죠. 소리는 안 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의성으로 보여드리죠. 이렇게 해야 자꾸 창자에 있던 피가 턱을 통해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자꾸 공급이 된다. 그거 안 하고 머리만 누르면요, 이게 턱으로 피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목 가운데 센터로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턱을 사용해줘야 잇몸도 살아나고, 코도 좀 살아나고, 눈도 좀 밝아지고, 그래. 턱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우리는 이제 원래 하루에 한 3끼 충분히 먹고 또 간식도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래야 이 턱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지면 음식도 2끼로 줄여버리고 간식도 안 먹고 먹어도 뭐 유동식 부드러운 거 먹고 딱딱한 거 안 먹고 또 이빨 안 좋아지니까 딱딱한 거 못 씹고 그럼 점점 턱 기능이 약해져. 턱 기능이 약해지니까 턱으로 올라오는 피가 점점 부족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루에 한 최소한 100번, 200번을 해야 돼. 우리 밥 한 끼 먹으면 한 100번 정도, 최소한 100번 할 거, 100번 더 할걸요? 한 2, 300번 할걸요? 한 300번 하면 밥 한 끼 더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할 때, 이마를 이렇게 눌러줄 때, 가운데 눌렀다가, 약간 왼쪽으로 갔다가, 또 가운데 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옆으로 갔다가, 또 오른쪽 뒤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옆으로 왔다가, 오른쪽 대각선으로 왔다가, 오른쪽 가운데로 왔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헤드뱅잉을 한 15번이나 20번 정도 바람을 불면서 또 턱도 움직이면 좋아요. 저 물구나무 서기 할 때도 뭐 계속 하는 건 아닌데 한 끝자락에 한 30번 하고 내려와요. 물구나무 서기 했다가 물구나무 서기 한 상태로 물구나무 서기 한 상태에서 머리 막 이게 뒤틀어주다가 이쪽으로 피 좀 더 올라오라고. 그 문제를 파악을 했으니까 대처 방안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내서 그걸 적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오늘 왼쪽 머리 여기 두개골이 이쪽으로 갈라지는 쪽이 있어요. 여기 양쪽이 눌러보면 아파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 가운데서 오른쪽 라인으로만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왼쪽 라인 요 대각선 앞쪽 여기 눌러보면 아픈 데가 있어요. 그쪽도 조금 눌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방향을 약간 틀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머리 눌러주는 걸 제가 하루에 한 적어도 아무리 안 해도 3번 많은 날은 한 6번 뭐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4번 5번 정도는 하는데 그리고 헤드뱅잉도 이거 머리 할 때마다 하니까 15번만 해도 5번 하면 75번 되죠. 그죠? 하여튼 20번 하면 100번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는 헤드뱅잉 하고 또 물구나무 서기를 못하면 거꾸리라도 해야죠. 하여튼 그런 대책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피가 잘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뭔가 약간 도저히 안 되면 이렇게 벽에다가 혹은 뭐 베개라도 놔놓고 원산폭격이라도 해야 됩니다. 땅바닥에 누르기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누워서 자꾸 이렇게 머리 흔들어주고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머리 아플 때는 못하죠. 머리 아플 때는 못하니까 그것도 좀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거는 참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곳곳에 지뢰밭이잖아요. 막 문제가 막 터지죠. 뭐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집안적으로도 그렇고 뭐 집에 수리할 때도 있고 막 그 터질 때마다 뭐 터지는 거 어떻게 해요? 자꾸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좀 그렇게 봐주세요. 그냥 건강은 너무 이래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건강할 할 거야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것도 병들어서 죽기 때문에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나는 안 아플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그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엔 다 당황스럽죠. 저도 20대 중반에 초반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몸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 뭐 저도 아마 세상 누구보다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당황스러웠고 힘들었고 괴로웠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또 살아왔잖아요. 하여튼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일이고. 자, 오늘 뭐 두서없이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정돈해 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걸 막 원리적으로 자꾸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기억이 나서 자꾸 손가락 운동해야 됩니다. 자, 저런 운동하다 어깨 들썩들썩 해야 됩니다. 오른쪽 어깨를 좀 더 해주면 낫죠. 오른손잡이들. 오른쪽 어깨를 좀 더 해주면 낫고, 그 양쪽 어깨 조금 더 양쪽 어깨도 해주고, 머리도 자꾸 흔들고, 바람도 불고, 뭐 얼굴 마사지도 하고, 두피 마사지도 하고, 뭐 해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관심을 가지시면 더 건강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억지로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욕심내시면 안 돼요. 적응시키면서 조금씩 좋아지면서도 이 굴곡이 있어요. 불편함이 차요. 저처럼 막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 고비를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기도 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힘든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죠. 하여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연구를 자꾸 하시고 적용을 하세요. 적용을 하시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